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회사원입니다. 딱히 별다른 사고나 병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눈이 별로 좋지 않았던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안경을 끼고 다녔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주변에 눈 나쁜 아이들이 별로 없기도 했고 2000년대만 하더라도 안경 낀 여자는 재수없다는 소리를 듣던 시절이다 보니 제 스스로도 안경을 낀 제 모습이 그리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조금이라도 눈이 더 좋아지려고 당근도 열심히 먹고 TV도 잘 안 보고 노력을 했지만 저의 노력에도 시력은 점점 떨어질 뿐이었어요. 청소년기에는 성인이 되면 렌즈를 끼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더 나빠진 시력 때문에 저는 렌즈를 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초고도 난시인 탓에 렌즈를 몇 번이나 압축해서 한참이나 두꺼운 안경에 만족해야 했죠. 그러다 보니 안경 낀 제 모습은 더욱 못난이가 되었습니다. 도수가 높다 보니 안경만 끼면 눈이 반절만해지는데 눈도 작아 보이고 안경 낀 모습이 예쁘지도 않다 보니 주변에서 놀림도 많이 당하곤 했었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안경 낀 탓에 제 별명은 안경잡이, 안경순이, 똘똘이 같은 별명들이었죠. 그래도 다행히 나이 들어가면서는 주변 사람들도 철이 들었는지 더 이상 그런 걸로 놀리는 사람들은 없어졌는데 그랬던 제가 설마 하니 30이 넘어 다시 그런 놀림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어릴 때야 저도 어리고 친구들도 어리다 보니 이해할 수 있었죠. 아이들이야 별 생각 없이 남의 아픔을 건드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인지 다 잘하고 만난 동창들 몇몇이 그때 저를 놀린 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물며 어린 시절 저를 놀렸던 아이들도 제 잘못을 아는데 이미 다 큰 어른이 어떻게 남의 불편을 가지고 놀릴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 큰 어른들이 저더러 안경잡이, 눈뜬 장님이라 비하하며 놀리고 괴롭히며 안경 낀 제 외모를 가지고 무시를 하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있으니 그런 이야기에 묻어내질 법도 했는데 어릴 적 상처 때문인지 그런 얘기를 다시 듣게 되니 저도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안경에 관련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상한지 한동안은 안경 낀 제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렇게 안경을 가지고 저를 놀리고 괴롭힌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그건 다름 아닌 제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혼자 계신 시어머니와 남편의 동생인 시누이였죠. 시댁 식구들이 괴롭힌다니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죠? 저도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당한 게 워낙 많아서 말이에요. 안경 쓴 모습이 못났다고 대놓고 놀리지를 않나. 안경 없으면 안 보이는 걸 알고 괜히 장난을 치지를 않나. 어떻게 보면 저의 약점인데 그걸 가지고 다 큰 어른들이 사람을 못살게 굴더라고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니 제가 화 한 번 내기 쉬울까요? 차라리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이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연을 끊을 수도 없는 가족들이 그런다니 더 미치겠는 거죠. 예, 너 정말 안경 없으면 안 보이니? 그러게, 나도 진짜 궁금하다. 오빠 말로는 새언니 안경 없으면 뵈는 게 없다는데 진짜 그래요? 안경 벗지도 못하고 답답할 것 같은데. 그리고 안경 쓰고 다니면 얼굴도 못나 보이고. 네, 제 난시가 정말 심해서요. 안경도 이렇게 도수 높은 게 아니면 쓰지를 못해서 렌즈 같은 건 꿈도 못 꿔요. 그래도 어릴 적부터 늘 껴왔어서 이제 안경이 그리 불편하지는 않네요. 못나 보이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새언니 안경 벗은 모습 궁금하네요. 한번 벗어봐봐요. 네? 안경을 벗으라고요? 저 이거 벗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 한번 벗어봐라. 나도 안경 벗은 네 얼굴 구경 좀 해보자. 아니, 집인데 뭐 어때서 그러니? 그러지 말고 얼른 벗어보라니까.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안경 없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탓에 안경을 벗는 걸 무척 꺼려했습니다.
눈이 콩알만해 보이는 도수 높은 안경 덕분에 겨우 앞을 보고 살지만 그 안경이 없다면 저는 정말 눈뜬 장님이나 다름없는 신세였거든요. 그렇다 보니 안경이 아무리 불편하고 신경 쓰여도 절대 안경을 벗는 일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결혼식 때에도 안경을 꼈을 정도로 저한테는 안경이 제 눈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그저 궁금하다며 그런 제 안경을 벗어보라 하니 곤욕스러웠지만 당시 시집간 지 얼마 안 된 제가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안경을 잠시 벗었는데 그때 시누이가 보이지 않는 제 앞에서 어른어른 거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눈이 안 보인다고 한들 실루엣도 보지 못하는 건 아니다 보니 누구인지는 못 알아봐도 사람 형체가 제 앞에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었죠. 그런데도 시누이는 마치 안경을 벗은 제가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 마냥 제 앞에서 손을 흔들고 알 수 없는 행동들을 하며 쿡쿡거리며 웃는 겁니다. 그 행동에 저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저를 앞에 두고 저를 놀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 정말 안 보이나 봐. 엄마도 와서 봐봐. 눈에 초점이 없어. 세상에,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더니 정말인가 보다. 아유, 웃어라. 새언니, 내 손가락 몇 개인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건 안 보여요, 아가씨. 아가씨, 그만하시고 이제 제 안경 주세요. 가만히 좀 있어봐요. 얼마나 안 보이나 내가 실험 좀 해보게. 그래, 가만히 좀 있어봐라. 그나마 안경 벗으니 얼굴이 파줄만 하구만. 그동안 안경 얹혀놓은 얼굴만 보니 얼마나 답답했는지. 나는 우리 성우가 눈이 없나 싶었지 않니? 그래도 벗은 게 훨씬 낫다 얘. 거기다가 제가 못 보는 거지 못 듣는 게 아닌데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비웃으며 자기들끼리 저를 놀리더라고요. 둘이서 저를 놓고 눈이 보이니 안 보이니 손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며 깔깔거리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 소리에 더 예민해진 탓인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비웃음이 더 끔찍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라며 안경을 돌려달라 그러는데 시누이가 갑자기 저를 자리에서 일으키더니 억지로 걷게 하는 거예요.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 다칠까 싶어 싫다 하는데도 한번 걸어보라며 안경을 볼모 삼아 저를 걷게 하더라고요. 언니, 이왕 벗은 거 안경 없이 한번 걸어봐요. 에? 저 안경 벗으면 정말 안 보여요. 못 걸어요, 아가씨. 아, 그래도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라며. 잘 안 보여도 걸을 수는 있잖아요. 진짜 장님들도 다 걷던데 뭘. 새언니도 한번 걸어봐봐요. 아가씨, 그만하세요. 그러다 저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다칠 일이 뭐가 있어요. 넘어질 것 같으면 내가 잡아줄게요. 안 그러면 안경 안 돌려줄 거예요? 언니가 걸어와서 안경 직접 가져가 봐요. 얼른. 안경을 가지고 협박까지 하는 시누이 때문에 저는 실랑이를 하다 결국 앞이 안 보이는 채로 걸어야만 했습니다. 시누이는 그래도 제가 장님보다는 낫지 않냐며 말을 했지만 시각장애인들이야 안 보이는 삶에 익숙해져 어느 정도 활동이 자유롭다지만 평소 안경에 의지하며 살았던 저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더구나 저희 집도 아니고 시댁이다 보니 더 그랬죠. 그런데도 어디 와서 안경 한번 가져가 보라며 저를 걷게 하는데 저도 화가 나고 괜히 오기가 생기는 바람에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시누이를 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가씨, 장난 그만 치시고 이제 주세요. 저 그 안경 없으면 진짜 안 보여요. 그만하세요, 제발. 눈이 이렇게 안 좋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평소에 이렇게 훈련해야지. 그러지 말고 좀 더 걸어봐요. 지금 잘하고 있네. 옳지, 잘한다. 아유, 쟤 걷는 것 좀 봐라. 카티어는 망아지같이 걸어다니네. 예, 30 먹은 나보다 3살 난 애가 더 잘 걷겠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게 말하면 30 먹은 우리 세연이 기분이 어떻겠어? 너무 놀리지 마. 그러다가 세연이 진짜 삐질나. 너는 저기 안 웃기니? 체 좀 봐라. 완전히 신봉사 같지 않니? 예, 너도 네 용하다는 절 찾아가서 공양미라도 바쳐야 하는 거 아니냐? 시무와 신우가 유치한 말로 저를 놀리는데 그 말이 유치하고 천박하다는 걸 알면서도 열받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사람을 놀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정말 사람 머리 뚜껑을 못 열어 안달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말리는 사람도 없고 안경을 돌려주지도 않아 어떻게든 신우이를 잡아채려 쫓아다니는데 순간 시어머니가 제게 발을 걸어 저를 확 넘어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엎어진 저를 보고 두 모녀가 깔깔대며 웃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실수라고 하셨지만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고의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신우이가 제게 안경을 돌려주는데 속에서 화가 나고 천불이 나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화라도 내고 싶었지만 제 성격상 큰 소리도 내지 못하는 데다가 그때는 잘못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참을 수밖에 없었네요. 속이 상해서 그런지 넘어지면서 다친 무릎이 아파서 그런지 몰라도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던 저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속상한 마음에 남편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해서 말을 해봤지만 남편의 돌아오는 대답은 오히려 저를 더 속상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정말 나한테 너무하신 것 같아. 내 눈 나쁜 것 가지고 자꾸 놀리시는데 그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 내가 하지 말으시라 그래도 자꾸 더 그러시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엄마랑 동생이? 뭐라고 했는데? 왜? 너 저번처럼 안경 쓰니까 눈이 작아 보인다 그러셨어? 그것도 그런데 그것 말고도 많아. 나보고 아픔 보이냐면서 안경 벗어보라 그러시더니 눈뜬 신봉사라느니 놀리시더라고. 대체 왜 그러시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어. 그래? 당신 속상했겠네. 근데 엄마랑 동생도 나쁜 마음에 그러는 건 아니었을 거야. 두 사람이 워낙 죽이 잘 맞고 장난기가 있어서 그래. 동생이랑 엄마가 나도 많이 놀렸었거든. 그냥 그런 사람들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그냥 넘겨. 그런 거 일일이 마음에 담아두면 당신만 속상하지 뭐. 안 그래?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괴롭힘 당했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꺼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좋은 얘기라고 해도 가족 얘기를 꺼내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더구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부터 시댁 식구들에게 불만을 얘기하려니 말을 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싶어서 말을 꺼낸 거였는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도 그냥 장난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예요. 저는 정말 상처받았는데도 농담에 뭐 일일이 반응하냐는 식이었죠. 저는 정말 속상해서 위로를 듣고 싶었는데 남편이 별것 아닌 취급을 하니 그게 더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는 저를 잘 괴롭히지 않다 보니 남편이 제 말만 듣고는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듯 했어요. 또 꼭 그런 게 아니어도 남편 역시 눈이 좋지 않아 안경을 쓰다 보니 남편 입장에서는 안경을 쓰지 않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둘 다 안경을 껴서 서로의 고충을 잘 알았지만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둘 다 눈이 무척 좋았습니다. 두 분 다 양안시 2.0으로 정말 축복받은 시력이었거든요. 하물며 환갑 되신 시어머니께서는 그 흔한 노안도 없으셨어요. 그걸 보면 좋은 눈도 타고나는가 싶었죠. 사실 남편도 원래는 눈이 아주 좋았다는데 고등학생 시절 공부하느라 눈을 혹사시켜서 그런지 그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처럼 안경 없이 못 사는 정도는 아니고 멀리 있는 게 잘 보이지 않을 뿐이라 안경을 꼭 껴야 하는 정도는
안경을 쓰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신우와 시어머니가 안경 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다 남편이 눈이 더 나쁜 저를 만나 결혼을 하고부터는 제게 잔소리가 시작된 겁니다. 아무래도 자기들은 눈이 좋아서 알게 모르게 시력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건가 싶었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시댁에 가서 일을 할 때마다 괜히 제게 눈 나쁘다 핀잔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작은 글씨들을 들이밀며 나이 든 자신보다 못 읽는다며 구박을 하셨었어요. 밖에서도 잘 안 보이는 절더러 이것저것 가져오라 일부러 시키고 제가 보이지 않아서 헤매는 꼴을 보며 짜증을 내거나 비웃곤 하셨죠.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짓들이라 처음에는 무시하려고도 해봤지만 별일 아닌 일이라도 자꾸 당하다 보면 속에 응어리가 남기 마련이라 쉽게 떨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말해봐야 전처럼 별일 아니라고 치부할 것이고 제 성격상 시댁이랑 연 끊겠다는 작정으로 들이받지도 못할 테니 그냥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면 복이 올 거라는 말을 믿고 이러다 보면 시댁 식구들도 그만하시겠지 생각했지만 그 방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제가 참고 그냥 넘어가서 그런지 그런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거든요. 언젠가부터 제 안경을 가져가서 숨겨두어 제가 앞을 못 보는 꼴을 낄낄거리며 웃으면서 저를 밀어 넘어뜨리고 일부러 물건을 떨어뜨려 제 탓으로 돌리거나 하기도 했죠. 아가씨, 안경 주세요. 저 진짜 안 보여요. 얼른 주세요. 나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마 엄마가 치운 거 아닐까요? 그러게, 그렇게 중요한 안경인데 왜 함부로 아무데나 뒀어요. 그건 눈알 빼놓고 다니는 거나 다름없는 거지. 제가 화장실에 있는 사이에 누가 들고 간 거예요. 아가씨나 어머니나 누가 들고 갔든 얼른 돌려주세요. 얼른요. 시댁에 불려간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다 큰 어른들이 왜 그리 만날 장난을 치는 건지 제가 땀을 흘려 세수를 하는 사이에 누가 들어와서 안경을 쑥 집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돌려달라고 사정하는데도 서로 자기가 가져간 게 아니라며 발뺌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까지 뭐라 할 수 없어 그나마 시누이를 잡고 있었는데 시누이도 제게 안경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지 고집을 피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옆으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나더니 시누이가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어머,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엄마가 아끼는 찻잔인데 언니가 밀어서 깨뜨렸잖아요. 예? 제가 그랬다고요? 저 아니에요. 저 그거 만지지도 않았는데요.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언니가 안경 찾다가 식탁에 있던 찻잔을 밀었잖아요. 내가 지금 다 봤는데도 그래요? 저는 정말 아니에요, 아가씨. 식탁이라뇨. 저 그냥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럼 가만히 있던 찻잔이 발이 달려서 저절로 떨어지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얘가 뭔 다이빙이라도 했을까봐? 잘못해놓고 이제는 발뺌까지 하는 거예요? 언니 정말 양심 없다. 뭐야, 뭐 깨지는 소리가 나더니 제가 지금 이걸 깬 거냐? 아니, 이거 비싼 거라고 아껴 쓰던 건데 넌 대체 뭐하는 애길래 이걸 깨먹어 그래? 저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 아가씨가 제 안경을 또 가져가는 바람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컵을 깨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안 보인다고 허둥대다가 깬 거 아니냐? 그럼 눈 좋은 우리 딸이 멀쩡하던 컵을 깨기라도 했다는 거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참 뻔뻔하고 야같구나. 아니면 시애미 앞에서 거짓말이라도 하려는 거야? 한 치 앞도 못 보는 주제에. 그러니까 말이야, 엄마. 새언니가 보이는 게 없어서 막 나가나 봐. 저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데도 얘가 끝까지 그냥 인정하고 잘못했다 빌면 될 것을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냐? 너 그냥 잘못했다 인정하고 이 컵이랑 똑같은 거 사다 내라. 알겠어? 정말 제가 한 게 아니었지만
시무와 신우가 동시에 저를 몰아가니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도 없는 줄 아는지 저를 잔을 깬 것도 모자라서 염치 없는 거짓말쟁이로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잔이 처음부터 이가 나가 있던 잔이라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똑같은 걸 사놓으라고 닥달을 하셔서 알아보고 있었더니 남편이 그걸 보고 전부터 깨져 있던 건데 왜 그러시냐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따져 묻기도 참 유치하고 못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가 기어이 선을 넘으시더라고요. 그땐 저희 부부가 열심히 이세 계획을 하던 중이었어요. 원래 저희 부부는 하루빨리 아이를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병원 다니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좋은 소식이 금방 찾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난임이라 할 수는 없었지만 주변에 난임 부부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저희도 자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걱정되는 마음에 시댁에서도 임신 관련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었는데 그걸 뻔히 아시는 어머님께서 어느 날 저 혼자 있는데 오셔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저희 아이에게 악담을 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소식은 없냐? 예, 노력하는데 아직은 없네요. 그래도 병원에서 아직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니까 기다려보려고 그래요. 그래, 아직 둘 다 젊으니 기회는 많겠지. 근데 니들은 막상 애가 생겨도 걱정 아니냐? 너희 둘 다 그렇게 눈이 나쁜데 그런 것도 유전 아니냐? 우리 성우야 원래 좋았던 눈이 후천적으로 나빠진 거라 하지만 너는 어릴 적부터 그랬다며. 그것도 정도가 좀 심해야지. 안경 없으면 한 치 앞도 못 보는 장님 수준인데 이러다 애가 네 시력 닮아서 눈 나쁘게 태어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이러다 봉사를 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봉사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유, 깜짝이야. 너 지금 나한테 신경질 낸 거니? 아니, 별말도 아닌데 왜 화를 내고 지랄이야? 내가 뭐 못할 말 했냐? 그럼 그게 할 말인가요? 저희가 아이 문제로 고민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이더러 봉사라니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동안 저한테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건 겨우 참았었습니다. 그런 말 일일이 기분 나빠해봐야 내 손해이고 또 아무리 미워도 시댁 식구들인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제 아이에게 저런 소리를 하시니 순간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하다 자기 손주될 아이에게까지 그런 저주를 하시는지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미우니 며느리가 낳을 아이까지 미우신 건가 싶었죠. 그래서 저도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내질렀는데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제가 배은망덕하다며 되려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저는 또 참아야만 했죠. 그러던 제게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나쁜 시력 때문에 매년 안과에 정기검진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시력 교정술을 받아보지 않겠냐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당시 라식이나 라섹이 꽤 보편화되어 있던 시절이었지만 그럼에도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였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기대 범위에 있어야 하는데 저는 수술을 해봐야 여전히 안경이나 렌즈의 힘을 빌려야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 수술을 받으면 제가 안경 없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다 포기하며 살았던 제게 그 말은 기적 같은 얘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 부작용이니 수술 비용이니 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수술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곧장 수술 날짜를 잡고 저는 무사히 수술을 받기로 했죠. 남편은 잘 됐다며 저를 응원해 주었고 저는 회사에 병가를 내며 수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는 일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눈 수술한다고 하면 시댁에서 또 무슨 헛소리를 하실까 싶어서 아예 비밀로 하고 수술해서 회복하는 기간까지 시댁에는 친정에 일이 생겨서 내려가 있는다고 말을 해놨거든요. 남편은 좋은 일인데 뭐하러 숨기냐며 의아했지만 제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우기니 별 수 없는지
아니면 남편도 평소 제가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영 모르지 않았는지 모르는 척 저와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무사히 수술을 받고 후유증 하나 없이 잘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회복을 마친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안경 없이 밝은 세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가리는 것 하나 없이 생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다니 나한테도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광명을 찾은 저는 또 하나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괴롭히고 조롱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사실 안경을 벗게 되면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는데 막상 수술하고 눈을 감고 있으니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안경 없이 못 살아 무슨 수모를 겪었는지, 가족이라는 그 인간들에게 무슨 말들을 들었는지 토시 하나 까먹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눈을 다시 보게 되면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끝나자마자 저는 계획대로 시댁으로 향했죠. 제가 세운 복수는 시모와 신우에게 똑같이 돌려주는 거였어요. 그 옛날에도 당한 일이 있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되갚아주라 했으니 저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인간들이 나한테 한 짓 똑같이 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시모나 신우는 저를 괴롭히며 아무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는진 모르겠지만 지들도 한번 똑같이 당해보면 내 기분이 어땠을지 조금이라도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눈이 밝아져서 그런지 왠지 자신이 생기고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오랜만에 시댁으로 찾아가자 불만스러운 시어머니가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기나 말이다. 누구 며느리가 무척이나 바쁘셔가지고 시댁에 코빼기도 안 비추지 뭐니? 그래, 친정에 일이 있다는 건 잘 해결된 거냐? 예, 뭐 잘 끝났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은 무슨? 내가 지금 네 친정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아? 네가 그동안 친정만 신경 쓰고 시댁에 소홀했으니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지. 내가 너 때문에 그동안 김장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남들 김장 다 마쳤는데 우리만 아무것도 못하고 말이야. 하필이면 제일 바쁠 시기에 일이 있다고 난리야. 너는 하여간에 눈치도 코치도 없구나. 아무튼 오늘은 김장하고 너 앞으로 매주 와서 집안일 도와라. 니네 친정 가서 일한 만큼 시댁에도 하라는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친정에 일이 있어 다녀온다는 건 전부 핑계였지만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시어머니를 보니 사실대로 말했으면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 싶더라고요. 이 집에 언제부터 며느리가 있었다고, 이제는 제가 없다고 살림이 안 돌아간다고 그러시는지.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에서 고생하고 온 만큼 시댁에서 고생을 해야 한다 억지 주장을 펼치셨습니다. 그 말 또한 그냥 저를 괴롭히고 부려먹기 위한 핑계라는 걸 알았지만 오랜만에 그런 소리를 들으니 더 기분이 나빴네요. 그런데 못된 시어머니보다 옆에서 거드는 시누이가 더 얄밉더라고요. 어머, 새언니 왔네요? 언니 그동안 잘 먹고 잘 지냈나 보네. 아주 신수가 훤합니다. 그러게나 말이다. 친정 다녀온다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소식도 없더니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모양이다. 누구는 저 때문에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언니, 오늘 우리 김장해야 하는 거 알죠? 원래라면 저번 주에 써야 하는데 언니가 없으니 우리끼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동안 못한 만큼 잘해줘요. 실망시키지 말고. 예, 그래야죠. 그동안 제가 못한 거 다 해야죠. 웬일로 군기가 바짝 들었어요? 못 본 사이에 뭐가 달라진 기분이네? 역시 남편이 시댁에 별말을 하지 않았던 건지 시댁 식구들은 제가 수술을 하고 돌아온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수술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려고 도수 없는 안경까지 쓰고 왔으니 제가 안경을 끼고 있는 모습을 보고 평소와 다를 것 없다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늘 제게 하던 대로 저를 무시하고 괄시하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였죠. 그래도 못 본 사이 반가워도 해주시렸나 했더니 두 사람은 참 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획했던 대로 복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두 사람 말대로 그동안 제가 못한 걸 다 해주려고요. 예, 알아들었으면 거기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얼른 와서 자리 펴라. 오늘 300포기 담글 건데 언제까지 노닥거리고 있으려고 그래. 얼른 와서 자리 잡고 앉아. 제가 없는 동안 못 부려먹은 일로 작정을 한 건지 저더러 300포기 김장을 해야 한다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신우 두 식구에 저희 집 두 식구가 1년 내내 먹어봐야 100포기도 못 먹을 텐데 300포기는 해서 뭐 하시려고 하시는지 아마 저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러시는구나 싶었어요. 얼마나 며느리를 무시하면 저렇게 하실까 싶었지만 오늘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시집살이를 호락호락 당해줄 생각이 없었네요. 네, 어머니. 근데 제가 오늘따라 눈이 참 침침하네요. 그래서 실수를 할지도 모르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요즘 계속 피곤했어서 그런지 안경을 껴도 뭐가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뭐 일을 못하겠다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생각이면 하지도 마라. 눈 안 보인다고 김장 못하니? 얼추 감으로 문대면 되지. 시덥잖은 소리 말고 가서 젓갈통이나 가져와. 네, 어머니. 눈이 잘 안 보인다는 제 말에도 상관없다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주방으로 가서 젓갈 가득 든 통을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300포기 김장 분량이라 그런지 젓갈이 한 통 가득 있더라고요. 옆에 시누이도 놀고 있는데 이 무거운 걸 저더러 들고 오라고 하시니 기가 막혔죠. 그런데 제가 복수하러 가서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하고 올 생각이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 잘 듣는 척 젓갈통을 들고 와서는 작정하고 김장 매트 앞에 앉아있는 시무와 시누이로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앞이 안 보여서 넘어지는 척 하면서 말이죠. 어머니, 여기 가져왔어요. 넘어진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내 얼굴에 다 쏟았잖아.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야, 너 미쳤어? 젓갈을 가져오랬더니 어디 쏟아붓는 거야? 너 진짜 미쳤니? 어머, 두 분 괜찮으세요? 아유, 제가 순간 잘 안 보여서 다리 걸려 넘어졌나 봐요. 죄송해서 어떡해요. 근데 별로 많이 쏟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죄송하다고 될 일이에요? 온몸에 젓갈 냄새 나서 미치겠네. 이 젓갈이 지금 얼마치인 줄 알고 이걸 바닥에 죄다 엎어버렸어. 아이고, 내가 진짜 못 살아. 너는 어떻게 된 게 할 줄 아는 게 없니? 그러게 제가 눈이 침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일 시키시더니 저라고 이러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이게 내 탓이라는 거냐? 너 이제는 아주 시애미한테 뒤집어 씌우기까지 하고. 너 어떻게 생겨먹은 애야? 응? 아유, 어머니 화 많이 나셨나 보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김장은 해야 하잖아요. 남은 거라도 가져올 테니까 진정하세요. 이 상태로 김장을 어떻게 해요? 씻기라도 해야지. 씻기는 뭘 씻어요. 어차피 김장하다 보면 다 묻을 텐데. 그러지 말고 다 하고 천천히 씻어요. 이거 300포기 다 하려면 쉴 틈 없겠어요. 그럼 가서 수건이라도 좀 들고 와요. 얼굴 좀 닦아야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구만. 네, 아가씨. 여기 수건 있어요. 들고 오라니까 왜 거기 서 있어요? 내가 지금 앞이 보이겠어요? 여기로 갖다 줘야죠. 저 바로 코앞에 있어요. 여기로 와요, 아가씨. 앞으로 조금만 오면 될걸. 나한테 다 시키려고 그래요? 아가씨도 이제 내일 모레면 30이 다 돼가는데 언제까지 3살짜리처럼 그러려고 그래요. 이제 어른이 되어야지. 안 그래요? 뭐라고요? 언니 지금 설마 내가 저번에 한 것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저번에 뭐요? 아가씨가 나한테 한 짓이 오죽 많았어야죠. 예전에 아가씨가 내 안경 가져가서 안 돌려줬던 그거요?
아가씨가 그걸 기억하다니 기특하네요. 언니, 괜히 비꼬지 말고 줄 거면 빨리 주기나 해요.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주방에 있던 걸레를 주워다가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자 찝찝했던지 두 사람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얼굴을 벅벅 닦더라고요. 아까 제가 발 닦던 발걸레라는 건 전혀 모르는 채로 말이죠. 평소 제 앞에서 깔끔 떨던 두 사람이 걸레로 얼굴을 비비는 모습이 꽤 즐거웠습니다. 사실 전에 제가 그거랑 똑같은 일을 당했었거든요. 제가 세수하고서 안경이 없어서 더듬더듬 수건을 찾는데 시누이가 건네주는 수건을 받아 닦았던 게 바로 걸레였었죠. 자기들은 장난이랍시고 깔깔거리며 웃던 그 일을 저는 잊지 못했네요. 근데 이거 수건 맞아요? 수건에서 웬 냄새가 이렇게 나지? 이상하네. 젓갈 냄새 때문인가? 냄새? 아니 이거 걸레 아니냐? 빨려고 내놓은 건데. 뭐야 새언니, 우리한테 지금 걸레 갖다 준 거야? 어머, 그게 걸레였어요? 저는 수건인 줄 알고 가져온 건데 몰랐어요. 죄송해요. 너는 눈이 없냐? 이게 어딜 봐서 수건이야. 그러게요. 제가 눈이 나빠서 실수했네요. 근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눈이 나빠서 그런 건데 어쩌겠어요.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그나저나 얼른 김장해야 한다면서요. 신랑이는 그만하고 김장하시죠? 저는 두 사람이 걸레를 집어던지며 성질 부리는 사이 김치속이 담긴 통과 젓갈통을 시무와 신우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제가 그 무거운 걸 들고 허둥대며 다가오자 시무와 신우는 제가 또 엎을까 싶어 깜짝 놀라며 허둥지둥 하더라고요. 그 꼴이 얼마나 웃긴지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릴 뻔했네요. 아유, 조심 좀 해라. 그러다가 또 엎으려고? 그래도 이번에는 안 쏟은 것 같은데요, 어머니? 너 오늘 뭘 잘못 먹었냐? 전에는 내가 말하면 그냥 내 아드네가 어째 말이 길어졌다? 그동안 제가 말을 너무 안 하고 산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는 할 말하고 살기로 했어요. 왜요? 제가 말이 많아서 싫으세요?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러던데. 너 뭐 잘못 먹은 건 아니지? 에휴, 그래, 네가 어찌되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됐고 얼른 김장이나 하자. 여기 속재료 가져와서 섞고 배추속 벌려서 속 비벼 무쳐라. 웬일로 제가 달라졌냐 묻던 시어머니는 이내 제게 관심이 없다고 마다하시며 김장을 서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옆에서 일하는 척만 하고 대충 요령을 피우며 배추만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자 한창 열심히 배추속을 채워넣던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고는 버럭 화를 내시는 겁니다. 뭐야, 너 여태 이것밖에 못했어? 지금 할 일이 태산이라는데 뭐하고 앉아있는 거야 대체? 그러게요. 제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유, 뭐가 보여야 배추속을 채우죠. 이게 배추예요, 어머니? 제가 지금 잘 안 보여서요. 이게 하다 진짜 봉사가 되었나? 안경 쓰고서는 잘 보인다던 애가 갑자기 왜 안 보여? 너 설마 일하기 싫어서 꾀부리는 거냐? 너 그래? 그럴 리가요. 제가 여태 시댁에 얼마나 잘했는데요. 그건 어머니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안 그러세요? 그렇다고 네가 뭐 대단히 잘했냐?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키는 대로 잘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그걸 가지고 생색이야, 생색은. 어머니,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잘해야 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죠. 그럼 반대로 어머니는 아가씨가 시집가서 그 집 시모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저처럼 모자란 점 있다고 무시당하고 구박당하면 좋으시겠어요? 너 지금 내가 너 구박했다고 대드는 거냐? 아, 그렇다고 내가 언제 너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 어머니, 벌써 치매기가 있으신 건 아니시죠?
그동안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모르셔서 그러세요? 저는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는데. 새언니, 진짜 미쳤어요?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치매? 우리가 뭘 어쨌다고 이래요, 지금. 그러는 새언니는 지금 뭐 잘하는 짓이에요? 어른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이러는 게 잘하는 거냐고요. 내가 오늘 많이 참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네? 새언니 자꾸 이러면 나 오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그래요. 제발 남편한테 말 좀 해주세요. 이 집 식구들이 나한테 어쨌는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남편도 알아야지. 그리고 아가씨야말로 못 배운 티 내지 말고 가만히 있지? 뭐라고요? 새언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예요? 새언니 왜 이래 진짜. 어디 어른들 대화하는데 끼어들어. 나 아가씨한테도 할 말 많으니까 지금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그동안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사람이 물로 보이나 보지? 너도 나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니? 안경 없으면 못 보는 거 뻔히 알면서 안경 훔쳐가서 숨겨놓고 눈 안 보이는 걸로 사람 꼽주고. 너는 그동안 나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살았잖아. 그런데 나는 몇 마디 말 하면 안 돼? 왜 너는 되고 나는 안 돼? 어머머, 엄마, 새언니 진짜 미쳤나 봐. 왜 저래? 너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이러는 거냐? 어디서 시댁에 와서 행패야, 행패가. 너 이러는 거 성우도 알고 있니? 알면 뭘 어쩌시게요? 그래서 이혼이라도 시키시게요? 저 이제 그런 거 안 무서워요. 이런 꼴 당하느니 차라리 이혼을 하지. 그리고 이혼 얘기를 꺼내도 제가 꺼내는 게 맞죠. 그동안 두 사람이서 짝짝꿍해서 나 무시하고 괴롭힌 거 내가 하나라도 잊었을 것 같아요? 나 절대 잊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매일 억울해서 더 또렷하게 기억나요. 근데 내가 그냥 쉽게 이혼하고 호락호락 사라질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남편이랑 이혼해야 한다 그러면 저 어머니한테 위자료 청구하고 고소할 거예요. 내가 대체 너한테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거야? 어머니가 전 기억 안 나신다고 그러면 제가 똑같이 돌려드리죠 뭐. 제가 무슨 일을 당해왔는지, 그때마다 무슨 기분이었는지 두 사람도 한번 제대로 당해봐야 알겠죠. 원래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셔놓고 이제 와서 모르겠다고 하시니 어쩌겠나요. 모르신다고 하면 가르쳐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옆에 있던 김장배추를 들어올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면전에 날려버렸습니다. 김치는 아니었지만 저도 신우와 시모가 던진 물건에 여러 번 맞곤 했었거든요. 한 번은 귤이었나? 안경 닦으려고 잠깐 안경을 벗은 찰나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귤을 던지셔서 맞고 코피가 난 적도 있었어요. 당신은 장난이었다고 미안하시다고 말만 하셨었는데 제가 그때 일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해주려고요.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김치로 싸대기를 때리는 사람이 어딨어? 너 이거 지금 작정하고 이러는 거냐? 왜요? 모른다고 하시길래 똑같이 해드리는 건데. 어때요? 먹을 걸로 얼굴 얻어맞으니 기분 많이 나쁘세요? 저는 엄청 나빴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분이 어땠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김장하던 김치를 가지고 이래. 너 정말 제대로 작정했구나. 애초에 이러려고 온 거야? 너 안 보이는 사이에 정말 뭐라도 잘못 먹은 거냐? 예, 저 작정한 거 맞아요. 근데 안 보이는 사이에 뭐 잘못 먹은 건 아니고 좋은 일이 있었죠. 사실 저 이제 눈 잘 보여요. 시력 교정술 받아서 광명을 찾았거든요. 뭐? 너 그래서 지금 키고만장해져서 이러는 거야? 그동안 우리가 너 눈 가지고 놀린 거 복수라도 하려고? 뭐 비슷하겠네요. 저도 광명을 찾았더니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내가 대체 왜 시댁에서 이런 취급을 받았어야 했는지 억울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온 거 맞아요.
근데 뭐 김치로 좀 때리고 젓갈 좀 부었다고 제 속이 금방 풀리겠어요? 그동안 두 사람이 저한테 했던 거 생각하면 이건 세 발의 피 아닌가요? 그러고 보니 어머니 저한테 나중에 애 낳으면 눈 나쁠까 걱정하셨죠?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제가 남편이랑 애를 낳더라도 어머니한테는 안 보여드릴 거니까. 두 사람 다 계속 잘못한 거 없다고 할 거면 연 끊고 살아야 할 거니까요. 너 왜 이러니 정말.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니. 그 순하고 얌전하던 애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야.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두 사람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반성하시는 게 없으세요? 제가 더 지랄을 해야 아시겠어요? 아유, 아니다. 그래, 이해한다. 내가 다 잘못했다. 며느리라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농담이 과했다. 미안하다, 세아가. 언니, 미안해요.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설마 이런 걸로 정말 연 끊을 건 아니죠? 글쎄요. 우리가 가족이 될지 안 될지는 두 사람이 노력하는 거에 달렸겠죠. 앞으로 한 번만 더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면 그때는 평생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오늘 당한 일 오랫동안 잊지 말고 본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좀 깨닫기를 바랄게요. 아셨어요? 그 후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예쁜 아들을 낳았고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5살이 된 저희 아들은 다행히도 아직 시력에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한 편이에요. 낳을 때도 우량아로 낳아서 먹성도 얼마나 좋은지 잘 먹고 잘 자라주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제 아들이 제 눈에만 예쁜 건 아닌 모양인지 길에 데리고 나가면 다들 예쁘고 귀엽다며 한마디씩들 하시네요. 그러니 아마 시어머니께서도 손주가 많이 보고 싶으시겠죠.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매번 남편에게 사진 한 장 보내보라고 하신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시댁에 아이를 데리고 가지를 않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손주를 보고 싶으시다는 거겠죠. 손주를 그렇게 예뻐하실 분이 저한테는 생기지도 않은 아이 가지고 왜 그런 소리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가끔은 손주 보고 싶다 애달아 하시는 시어머니 사정이 딱하다 싶기도 하지만 제가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도 쏙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저는 시댁과 거리를 두고 왕래를 거의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기껏해야 명절이나 시어머니 생신날 한 번씩 가는데 그 정도면 며느리 도리를 못하는 건 아니다 싶은데도 어머니는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차마 연락을 못하시고 남편한테 전화하셔서 애 좀 데려오라고 그러시는데 바쁜 남편이 매번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갈 수도 없고 제가 안 간다니 남편도 이래저래 핑계대며 시댁을 가지 않는 바람에 결국 시어머니는 보고 싶은 손주를 자주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게 진작 저한테 잘해주셨으면, 아니 보통만큼이라도 해주셨더라면 이런 일은 절대 없었을 텐데 대체 사람을 왜 그렇게까지 괴롭히셨던 건지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혹시나 며느리가 생기신다면 미운 부분만 보지 마시고 예쁜 부분들을 더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